아이들과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학부모가 와서 그 학부모 차에 타요. 그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부모 차에서 하는 거예요. 3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탐정님 결혼한대요. 정신과 약을 지금도 먹는데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냐요. 그래서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결혼식장에 시댁 부모한테 갖다 준 거죠. 근데 한 번 주면 안 보잖아요. 그 연타를 3번을 부른 거야. 퀵 기사를. 뭐가 계속 오니까 딱 본 거예요. 거기는 파혼됐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기상천외한 불륜 사건부터 끔찍한 성범죄까지 끊이질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실상 어때요? 딱 4글자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엉망진창이다. 그건 이제 거의 동물의 세계다. 지금 거의 뭐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엉망진창인 나이대가 60대입니다, 지금. 에? 지금 제가 진행 중인 건이 4건인데 4건 중에 3건이 지금 남자가 67, 상간녀가 50대 중반. 불륜인 불륜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이 된 상태인데 젊은 혈기에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한 세상 편하게 사실 어머님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왜 없어졌냐면 비아그라 때문에. 비아그라를 개발한 놈을 족쳐야 된다. 늘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무성욕자들이 많고 젊은 여성분, MZ 여성분들이 막 화끈하고 남자한테 사귀자고 막 이러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워낙 뭘 많이 주워 듣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고백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좀 젊은 여성분인데 이제 원나잇을 했대요.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도 달라진 거예요. 원나잇 했는데 남자 번 따서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이게 데이트를 하는데 이상해서 봤더니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래서 야 당장 꺼 뭐 이랬대요. 그래서 왜? 네가 나 고소하면 어떡해. 요즘 남자들의 패턴입니다. 원나잇을 만나서 즐겁게 즐겼는데 여자가 고소하는 경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자도 잘하고 여자도 잘하고. 그러느니 많이 만나지 말자. 제 제자 중에 되게 좀 젊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너 연애 안 해? 30대 후반인데 결혼도 안 해? 연애도 안 하고 안 합니다. 저는 아무도 안 만나요. 무서워요 막 이래요. 왜? 그럼 이 성욕을 어떻게 풀어? 리얼봇을 샀대요. 500만 원짜리 리얼봇. 그게 있대요, 집에. 이게 고탄력 막 완전 사람이래요. 그 친구랑 늘 연애하고 자기는 다 성욕을 해소한대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자기 친구도 있대요. 대표님도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이러는 거죠. 와. 어쨌든 젊은 친구들 트렌드가 요즘에 이렇고 50대, 60대, 70대 제일 많은 나이가 78세였거든요. 이분이 거의 텀을 두고 계속 의뢰를 하셨어요. 8세까지 그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의뢰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3년간 하신 거예요. 이게 또. 비아그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들이 이게 안 되고 남성분들이 오히려 성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 약간 도파민 중독이 되기 때문에 막 이상한 걸 자꾸 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담해지죠. 대담해지고 막 스와핑 같은 거 하고 쓰리썸하고 막 그게 나이대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몸은 늙는데 마음은 안 늙잖아요. 근데 비아그라를 먹음으로써 되네 얘가.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 게 이제 비아그라 요렇게 있으면 2개짜리 이렇게 있으면 하나 없어진 거, 빈 캡슐 같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의뢰를 하세요, 보통.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나이가 고령화됐고 그 욕구에 따라서 노년층의 성생활이 엄청나다. 해결하신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 아이들과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상하다. 근데 학교 끝나고 나서 항상 집으로 오고 다른 데 술, 담배 같은 것도 안 하고 모임도 없는데 이상하다. 여자들은 알거든요. 일단 뭐 잠자리 패턴도 바뀌었고 안 하기도 하고 어쨌든 살은 쭉쭉쭉 빠져나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핥힌 뭐 이런 것도 살짝 있고 그래서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내부 안에 들어가서 잠복을 했어요. 학부모가 와서 그 학부모 차에 타요. 그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부모 차에서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하는 걸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타고 내리고 영상 찍을 때 시간 타이밍 레코드 나올 수 있게 들어가는 시간, 타는 시간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걸 영상에 담습니다. 살짝 이제 흔들리는 거 그리고 핫섹스를 하면은 이렇게 김이 서려요. 안에 사발만 먹었다가 거짓말 치는데 그런 것까지 영상에 담죠. 땡겨가지고. 그 학부모와 그럼 불륜을 저지르고. 학부모였어요. 그런 거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편이 바람을 펴서 상간녀를 특정을 하고 상간녀와의 그런 관계를 영상으로 체증을 하고 상간녀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한테 소송을 해서 승소했어요. 그럼 판결문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상간소송 관련돼 가지고 한마디로 거기에 상간녀라는 낙인이 딱 찍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얘는 찢어버릴지라 난 갖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전과가 되는 거죠. 제가 증거를 다 잡아줬어요. 남편하고는 이혼 안 하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남편이 돈도 많고 그냥 살아. 상간 소송만 했어요. 살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탐정님 결혼한대요. 거기가 이제 지방이니까 소문이 빨라요. 아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결혼한대요. 누구랑?
은행원이라. 그 은행원은 퐁퐁남도 애들만 젊은 분들이 웃겠지만 그 남자가 60이었는데 그 늙은 사람이랑 그 젊은 여자가 근데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거를 참을 수가 없대요. 2년 결혼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그 자기 가정을 망쳐놓고 네.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정신과약을 지금도 먹는데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냐요. 지나간 얘기 그만하라고 남편은 뭐 이러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이제 그 판결문 있잖아요. 네. 판결문하고 그 당시의 영상 자료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바람핀 거. 그거를 예식장에 뿌려버린 거예요. 당일에. 네. 근데 우리 의뢰인이 가서 뿌리면 명예훼손죄가 되죠. 그럼 누가 뿌려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렸죠. 합법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했죠. 배달. 퀵서비스 기사를. 네. 저는 이제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컨설팅만 난 해준 거니까 교사범은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고 특정이 안 됐으니까 이 방송을 보면 그걸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어쨌든 뭐 하려면 하라고 하죠. 뭐 저는 뭐 겁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뢰인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훅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파혼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거든요. 이 여자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가 5천만 원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소취하만 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돈이 없어요? 돈 많잖아요. 판결문을 받으세요. 그럼 끝내 갖고 있으세요.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탐정님 말이 맞았어요. 그 컨설팅이 딱 통했네요. 그렇죠. 그 이제 탐정은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결혼식장에 시댁 부모한테 갖다 준 거지. 근데 한 번 주면 안 보잖아요. 그 연타를 3번을 부른 거야. 퀵 기사를. 이 기사가 갖다 주고 이 기사 갖다 주고 뭐가 계속 오니까 딱 본 거예요. 난리가 났네. 난리 났었죠. 근데 그런 쇼츠가 유튜브에 하나 떴다고 하더라고요. 막 메가폰 들고 난리 치고 거기 아니에요. 그 집은 아닙니다. 네. 그 집은 아니고 우리 영상 자체를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만 결혼식장에 급파해서 상황 어떻게 되는지 뭐 보고 해준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진짜 충격적이네요. 경남 저쪽 밑에 지방에서 남편이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자꾸 5시에 나가요. 2시간 일찍 나간대요. 이상하대요. 그러네요. 그게 한 2달 이상 계속 그렇대요. 회사에 전화해보니 출근하는 시간은 똑같대요. 2시간이 비잖아요. 저한테 의뢰를 합니다. 아침에 추적을 딱 하는데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차를 쫙 빼요. 뺀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옆에 측면 쪽에다 딱 대고 자기 바로 앞동으로 들어가요. 앞동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따라 들어갔죠. 딱 들어갔는데 802호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했죠. 의뢰인한테. 아니 앞에 103동 802호 아시는 집이에요? 딱 그랬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정말 친하게 언니 동생 하는 그 여자가 상간녀였어요. 근데 그 언니 동생 하는 그 여자랑 어제도 치맥을 했대요. 일요일날 저녁 때.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남편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사이냐.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서 학교 보내가면 엄마들끼리 친해지거든요. 학부모 모임. 예. 거기서 친해져서 여자 둘 셋 이렇게 먹다가 우리 남편 금요일 끝났는데 오라고 할까? 자기 남편 오라고 그랬다.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남편도 불러해서 이렇게 한 6명이 모이는 팀이 된 거예요. 부부 모임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밝혀지고 미팅할 때 친구가 같이 나왔거든요. 우리 의뢰인의 그 모임 중에 한 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다고. 발로 차는 자기가 발로 차는 거 봤다고. 그 얘기를 해줬대요. 설마 그럴 일 없다고. 그게 벌써 몇 달 전인 거죠. 근데 그 여성은 철저히 숨긴 거죠. 야, 무섭네요, 진짜.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못 숨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발로 찼다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챘으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잖아요. 심리적인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오죠. 즐겁다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짜증이 난다거나 그런 변화가 오는데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다 숨겨도 눈은 못 숨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밖에 애인과의 의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애인과 오늘 즐거웠으면 집에 와도 즐거운 거고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자기는 즐거운 거예요. 방금 즐거우니까. 애인하고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럼 즐거운 일이 있어도 눈은 슬픈 거고. 슬퍼. 일단 눈에 대한 거는 숨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뭔가 변화를 주거든요. 지발에 찔려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블랙박스를 꺼요. 그러니까 보통 출퇴근할 때 차에서 통화를 많이 하니까 또는 이제 카섹스를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항상 차에 블랙박스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처음엔 음소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블랙박스 자체를 삭제합니다. 그건 이제 아마추어적인 행동인 거예요. 안 삭제하던 사람이 삭제하는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집 앞에 차를 주차하던 사람이 301동 앞에 안 대고 307동 앞에 대고 걸어와요. 당신 왜 차를 거기다 멀리 대고 와? 그거 알았어? 움찔러도 운동 좀 하려고 이러면서 차 대는 위치가 달라지고 그다음 차 키를 보는 순간 블랙박스나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 키를 숨겨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 키를 어딘가에 숨겨요. 옷장 속이나 막 이런 밑에다가. 그런 변화들이 생기죠. 야, 듣고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사소한 변화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초기 이제 딱
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게요. 미묘하게 냄새가 좀 나거든요. 대실 갔다가 물 샤워만 하고 와야 되는데 살짝이라도 바디 클렌저 우리 집게 아닌 거는 여자들이 딱 압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분류는 합의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끼리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경우가 이제 성폭행이잖아요. 네. 성폭행의 사건들도 많이 생기나요? 성폭행의 사건으로 둔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실컷 잘 놀아놓고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당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불륜을 하는 커플이 남편이 현장을 치니까 나 억지로 끌려가지고 강간당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이제 충남 안희정 도지사가 뭐 그런 케이스였는데 몇 년을 만났는데 자기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 그 여자 비서는 나는 위력에 의한 또는 위계에 의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 결국은 여성이 이겼죠.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위력에 의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인 경우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이나 학교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늘 제가 볼 때는 남자가 5층에 있으면 여자는 15층에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요. 여성분이.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겪은 성폭행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세요? 중학생인데 감람에서 좀 오래된 일이에요. 2018년도 사건인데 저한테 의뢰를 해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상태였고 이제 의뢰인 혼자 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얘가 되게 밝고 명랑하던 아이인데 갑자기 어느 날 외박을 해요. 연락이 완전히 두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먼 산 바라보고 멀뚱멀뚱하고 애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해야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성폭행 같은 거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고소가 되지는 않는 거고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잠옷을 입고 자는데 앞으로 이렇게 누워 잘 때 뒤에 엉덩이 쪽을 이렇게 본 거예요. 엄마가 어디 뭐 상처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척추 아랫부분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척추 아래 부분이 바닥과 닿는 면이 약간 피 멍드는 것처럼 껍질이 살짝 벗겨지면서 그렇게 3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니까 되게 말랐잖아요. 이 뒤에가 마른 상태에서 바닥에 딱딱한 데서 눌렸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눌리면 그런 상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빨리 형사한테 고소해라. 근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집에 안 들어오고 외박을 한 날, 그날 관련된 통화 내역을 나한테 다 뽑아줘라. 그건 법정 대리니까 뽑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다 뽑은 다음에 그 핸드폰을 전부 다 입력해가지고 SNS를 하나씩 다 보는 거죠. 근데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달라. 그래야 이야기를 해 아이가 진술을 하든 고소를 할 거 아니냐. 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팠는데 SNS를 다 보면 페북 같은 것도 같이 막 뜰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19살짜리 밴드하는 남자애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아이랑 통화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날 밤에. 다른 건 이제 다른 여자아이들 통화한 내역이고 그 남자아이 번호를 가지고 뭐 땡땡 뭐 고등학교 뭐 3학년이더라고요. 밴드를 하고 학교를 잘 안 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냐라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딸내미가 이 오빠랑 사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호되게 혼내켰대요. 만나지 마라. 그래서 안 만나는 거로 알고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없어진 날 통화 내역을 뽑아보니 그놈을 만났다. 새벽에도 통화 기록이 있다. 근데 얘가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입을 안 여는 거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추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다가 이제 그놈을 딱 만난 거예요. 그놈을 만나는 사이인 거예요. 만났는데 담배 피고 고등학교 3학년을 만났는데 학교를 잘 안 나가고 자기는 밴드에서 실용음악과나 이런 걸로 갈 거다. 근데 얘가 특정 어떤 그 몰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다른 남자애들이 또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3명이 19살짜리가 나머지는 학교를 아예 안 다니는 놈들 같고 얘는 정만 거기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액세서리 장사하고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또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서 딱 했더니 강남의 뭐 대저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얘가 어디를 가냐면 지하 연습실을 가거든요. 지하 연습실을 삼성동에. 그 지하 연습실에 가서 이제 밴드 연습을 하겠죠. 네. 거기 CCTV가 다 있는 거여서 저 CCTV만 다 주인을 설득해서 까면 되겠다.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를 제가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는데 가운데 이제 아이들 소세지하고 야쿠르트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미음자로 둘러쳐가지고 방이 쫙 있어요. 노래방처럼.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방음 처리가 돼 있어요. 그 이 아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날 밤 CCTV를 좀 확인해 달라. 계속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탐정이라고는 안 하고 사실은 우리 이제 관계자다. 아이의 네. 삼촌인데 네. 애가 뭐 무슨 일 있어 말을 안 하고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CCTV를 딱 깠는데 여자애가 인사불성 돼가지고 남자애들이 걔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3명이? 성폭행한 거지 안에서. 그 CCTV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아이한테 얘기를 해라. 아이가 진술을 해야 고소장을 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이거 알고 있어 얘기를 해라. 그래서 뭐 사실은 자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근데 나를 약을 먹였나 봐. 뭐 약을 먹인 것 같다. 고소장을 넣게 해서 수사를 받게 했죠.
그래서 걔는 이제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얘도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 있고 여학생 있고 어플을 해요. 어플 대화 만남 어플을 하는 거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엄마 나 요즘에 뭐 남친 생겼어 뭐 이러는 거예요. 얘가. 공부도 되게 잘하고 똑똑한데 발칙한 스타일이에요. 날 건드리지 마. 나 내 인생은 내 거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순하셔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아빠도 안 계시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저한테 딱 의뢰를 했는데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성인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딱 역이었거든요. 흰색 렌트카가 딱 오는 거예요. 소나타. 헛자 딱 렌트카가. 근데 누가 봐도 창문 이게 딱 열었는데 목하고 머리가 붙은 애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질이 안 좋아 보이는 깍두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쌍욕이 나오죠. 우리 현장.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치 아빠인 것처럼 막 이렇게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여자애 그걸 딱 탄 거예요. 그 차를.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얘 이렇게 된 놈 렌트카를 왜 타냐고요. 계속 추격을 했죠. 거기에 약간 이렇게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면 무인텔들이 몇 개가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글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완전히 우리 집에 나오면 개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새 막 이런 막 이러다가 막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112 부르라고. 지금 애 데리고 모텔 들어갔다고. 알았다고 112 불러가지고 한 7분 만에 경찰이 막 올라가요. 저 새끼는 하고 나서 내가 내 손으로 저 새끼는 혼내켜야겠다 막 광분해가지고. 탐정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자녀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쵸. 제가 그 딸내미가 그 나이였어요. 큰 딸이 중학교 1학년. 지금 이제 그러니까. 21살인데 정말 흥분을 했는데 한 5분 7분 있다가 경찰차가 나와요. 그 애들 안 데리고 경찰차만 그냥 가네? 뭐야 이거? 내가 전화를 했죠. 얘가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근데 우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있어요. 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만 14세 이하는 동의하에 섹스를 해도 강간으로 처벌해요. 그런데 이 만 14세를 살짝 넘기면 동의하면 섹스해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간 거예요? 걔는 살짝 넘어간 거예요. 15살. 만 14세에서 생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흥분돼. 그때 생각하니까 너 몇 살이니? 몇 년생이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왜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가세요. 이런 거예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경찰이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푹쭉푹쭉 대면서 간 거예요. 그냥. 이야. 근데 만약에 제가 경찰했으면 걔 패고 옷 벗고 나오거든요. 아니, 경찰을 욕하려고 싶은 게 아니고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찰 입장에. 경찰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 14세 이하 의제강간죄가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조정이 됩니다. 만 18세로. 그 만 18세까지도 동의해서 해도 강간으로 처벌되게 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향된 애가. 맞습니다. 네. 그게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개정이 네, 됐는데 네. 어쨌든 제가 그때 할 때가 2018년도 17년도였거든요. 담배 피면서 옆에 직원을 내가 멱살 잡고 그러면은 합의하면 다 돼? 그러니까 대표님 흥분하지 마시고 막 잡아가지고 그 정도로 감정이입하셨네. 네. 그 결론은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반성했죠 그때. 와, 법 공부를 더 해야겠다. 정확하게 내 생각이 나네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딸이 있는 부모로서 화가 좀 치밀어 오르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좀 철학적으로 사회에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자꾸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기초과학 관련된 노벨상을 29명이나 배출했는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서 한 명도 배출을 못해요. 자, 머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카이스트 가면 엄마가 이제 바람을 넣어요. 야, 다시 시험 봐서 의대. 이거 잘 보는 걸로.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저도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사회가 돈하다가 돈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걸로 기인해서 불륜도 많아지고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이제 상간녀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돈이 많은 법인 대표야. 그러면 여자 만나요. 현찰로 1억 주고 너 이걸로 보증금 넣어. 네 앞으로 계약해. 그리고 월세 700 내가 딱딱 꽂아줄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몇 명 돼요. 초치 얘네들은. 그 여자 입장에서도 이런 스폰서가 또 있어요. 700 곱하기 2100이잖아요. 여자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은 7080에서, 젊은 분들은 바에서 접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일단 골프에 일단 필드. 그러니까 푸사에 인스타에 다 골프 사진이 다 있어요. 시스템이 아예 딱 돼 있어요. 그렇게 스폰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놓고 월세 넣어주다가 실증 나면 월세를 입금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끝나자는 얘기구나. 그럼 보증금은 위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딸뻘 되는 20살 차이 나는 여성들을 함부로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 여성들의 생각도 똑같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황금 물질주의가 정말 싫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스승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어떤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아이들은 일몰 후에는 돌아다니게 만들고 당근 거래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호신용품도 갖고 다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시끄러운 거, 삐 소리 내는 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